58세 전직 의사, S&P 500에 올인한 결과 은퇴 생활이 무너졌다. 여러분, 혹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중에 내가 은퇴 이후에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둔 자금으로 평온한 노후 생활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가 되면 생각만큼 모든 것이 여유롭지만은 않아요. 한때 이만큼 모았으면 이제 괜찮겠지라고 믿었던 퇴직금이나 적금, 투자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거나 혹은 한순간에 잘못된 투자 선택 때문에 위기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 이야기는 한때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한 삶을 살았던 58세 전직 의사가 평생 모은 퇴직금과 여윳돈을 S&P 500 지수에 올인올 마이너스인 했다가 맞닥뜨린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왜 그 은퇴 후 삶이 예상과 전혀 다르게 무너졌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1. 나는 의사인데 투자 지식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은 58세까지 의사로 현역에서 활발히 일했어요. 환자를 돌보느라 바쁘긴 했지만 경제나 투자에도 관심이 많았던 분이었죠. 일단 주식시장 전반에 관한 소식도 늘 챙겨보셨고 S&P 500이 역사적으로 우상향을 계속해왔다는 점을 꽤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경제 채널이나 투자 전문가들이 S&P 500은 장기 투자하면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 접하면서 깊이 고민하신 끝에 차라리 나도 제대로 들어가 보자라는 결론에 도달하셨다고 해요. 문제는 분산 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히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조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자신감과 시장에 대한 낙관론에 빠져서 이왕 투자할 거 한 곳에 확실히 넣어야 수익도 확실해진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바로 그 결정이 은퇴 생활의 균형을 뒤흔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2. 예상치 못한 시장의 흔들림. 그러다가 어느 해 원치 않는 시장 변동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S&P 500이 계속 오르는 추세가 맞아요. 하지만 주식이란 건 결코 직선으로 오르지 않잖아요. 중간중간 큰 조정이나 급락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전 세계적인 경제 이슈나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잠깐이지만 크게 흔들릴 수 있죠. 문제는 이분이 길게 보고 기다릴 심리적 여유와 자금적 여유 둘 다 충분치 않았다는 겁니다. 은퇴 후 자금을 투자한 이상 당장 월말의 생활비나 의료보험, 각종 공과금이 꾸준히 빠져나갑니다. 시장이 좀 떨어져도 가만히 두고 기다릴 수 있는 체력이 있었다면 모를까, 이분 입장에선 하락장이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낮아진 주가를 보고 불안감이 극에 달해 결국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매도를 해버렸죠. 이러다 더 큰 손실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지배당했던 거예요. 결국 본인은 처음 계획과는 달리 손실을 보고 주식을 털어내버렸고 남은 자산은 새롭게 투자하기도 애매한 금액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이 바라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은 도리어 재취업이나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마련해야 하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3. 실수에서 배우는 3가지 사례. 그럼 나도 퇴직금 가지고 S&P 500에 투자하면 큰일 나는 걸까?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투자 전략도 달라요. 하지만 하나의 투자처에 올인하는 건 언제나 위험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마주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1. 60대 초반 어씨의 사례. 분산 투자로 위기를 버텨낸 경우. 어씨는 61세에 중견기업 임원직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4억 정도. 주변에서 S&P 500 넣으면 안전하다는 말이 많았지만 어씨는 그래도 반은 미국 인덱스에 나머지는 채권형 펀드와 리츠, 현금성 자산으로 분산해뒀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시장이 흔들렸을 때 어씨도 주식 쪽에선 약간의 손실을 봤지만 채권과 현금성 자산에서 급한 생활비를 충당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반등하자 S&P 500 투자분도 다시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는 꽤 안정적인 수익률을 냈어요. 이 59세 B씨의 사례 부채를 낀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낭패. B씨는 50대 후반에 자영업을 정리하면서 건물 한 채를 처분해 3억 정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은퇴 이후 삶이 불안했지만 주변에서 그래도 주식으로 벌어둬야지.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낫다라는 말을 듣고 S&P 500 관련 상품에 거의 올인했습니다. 게다가 부채가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주식으로 수익 내서 빨리 갚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시장이 단기 조정기에 들어서자 은행 이자 내기도 빠듯해지고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바로 매도했습니다. 손실은 손실대로 났고 부채에 대한 부담만 더 커진 셈이 됐죠. 55세 C씨의 사례, 은퇴 계획을 재설계해 성공을 거둔 경우. C씨는 회사 다닐 때부터 주식을 조금씩 해왔고 나름 장기 투자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그래도 안정성 있는 투자를 하고 싶어서 S&P 500의 일부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배당주, 채권 ETF, 그리고 실물 자산의 소형 아파트에 전세 맞춰 월세 수익에 나눠 담았습니다.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매달 어느 정도 배당과 월세가 들어오도록 설계한 거예요. 시장이 출렁여도 당장 생활비에 지장 받을 일이 없으니 S&P 500 쪽은 오래 두고 볼 수 있었고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이 서서히 늘어나는 좋은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4.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58세 전직 의사분이 겪은 사례처럼 은퇴 후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분산 투자와 현금 흐름의 확보입니다. 몇 가지 짚어볼 점을 말씀드릴게요. 분산 투자 원칙 지키기. 아무리 안정적으로 보이는 투자처라도 올인은 늘 위험합니다. 주식시장이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여러 자산군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등으로 나눠 놓으면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쪽이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생활비와 투자는 분리해서 생각하기. 은퇴 후에는 매달 써야 하는 고정 생활비가 있죠. 이 부분은 가급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 채권 이자, 월세 수익, 배당 등으로 충당하거나 최소한 몇 년간은 꺼내 쓸 수 있는 예금이나 적금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져도 굳이 손해보고 팔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 심리와 멘탈 관리.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없으니 투자 손실이 생기면 훨씬 더 크게 와닿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오른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손실을 보면 불안해서 견디기 힘들죠. 이럴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혹은 단기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미리 자산을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조급함을 버리고 현실적인 목표 세우기. 은퇴 후에는 자금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남은 돈으로 더 크게 벌어야지 라는 욕심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면 오히려 큰 손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정적인 자산 보전이 먼저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5.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안정된 고소득을 누려온 58세 전직 의사분도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인해 노후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비난할 수만은 없어요. 주식시장은 누구도 100% 예측할 수 없고 정보도 시시각각 달라지는 만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정답이 어딨겠어요. 다만 중요한 건 은퇴 후엔 수익성보다도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은퇴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은 최근에 은퇴하셨다면 어떠신가요? 나도 어서 빨리 돈을 굴려서 불안한 노후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 마음일수록 천천히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가 매달 쓰는 돈은 어느 정도인가? 얼마만큼의 여유 자금을 투자로 돌릴 수 있으며 이 자금이 당장 필요하게 될 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꼼꼼히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주식에 투자한다면 이 정도는 5년 이상 그대로 묻어둘 수 있다 싶을 만큼만 들어가는 게 정신 건강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나머지는 금리나 배당을 얻을 수 있는 안전자산 혹은 다른 대안 투자 수단에 나누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마음이 덜 흔들리고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죠. 마무리하며 58세 전직 의사 S&P 500에 올인한 결과 은퇴 생활이 무너졌다. 는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성공한 커리어를 쌓은 은퇴자도 한 번의 결정으로 노후 생활이 뒤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분산 투자와 현금 흐름 관리에 신경 쓴다면 또 다른 인생 2막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로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내 상황과 생활 패턴에 맞춰서 천천히 다각도로 접근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미 손실을 봐서 마음이 힘드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자산 운용 전략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쩌면 이 실수가 훗날 더 큰 위기를 막아주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위한 길은 결코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내가 편안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은퇴 준비자 또는 은퇴자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은퇴하면 좀 조용히 살지 뭐.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 이렇게 말하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1년 차 그가 제게 했던 말은 완전히 달라졌죠. 야, 한 달에 200만 원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 달라. 그는 이제 평범한 삶이 이렇게 비쌀 줄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막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줄어든다는 건 출근 비용값, 점심값 수준일 뿐 진짜 중요한 고정 지출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의료비, 부모 부양비, 자녀 지원금, 여가 여행비, 예상 못한 각종 경조사비까지 더해지면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은퇴 후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선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요? 답은 간단치 않지만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와 함께 그 현실적인 기준을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1, 한 달에 280만 원 쓰는 63세 부부의 경우. 서울에 사는 김 부부는 63세 동갑 내기 부부입니다. 남편은 2년 전 대기업에서 퇴직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들은 은퇴 전부터 우린 허투루 안 쓰니까 한 달 200만 원이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딱 달랐습니다. 월 고정 지출, 관리비, 전기, 가스, 통신비, 보험료로만 60만 원. 식비 하루 2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외식 한두 번만 해도 한 달 70만 원. 의료비, 남편의 고혈압과 아내의 관절염 치료비로 월 2,030만 원. 기타 지출, 손주 용돈, 교통비, 경조사비, 문화생활비 등 100만 원 이상. 결국 이 부부는 월 평균 280만 원을 쓰고 있었고 1년에 3,300만 원가량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즉 25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최소 8억 이상이 필요한 계산이죠. 그들 말처럼 우린 많이 안 써라는 생각으로 준비 없이 은퇴하면 평범한 일상조차 버거워집니다. 사례 2, 1억 들고 귀촌했지만 3년 만에 바닥난 통장.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한 정 씨는 60세에 경남 산청으로 귀촌했습니다. 서울 아니면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1억 원 남짓한 퇴직금을 들고 시골집을 매입하고 시작했죠. 하지만 집 수리비로 2천만 원, 농기구, 난방설비 구입으로 1,500만 원, 첫 해 겨울 폭설로 지붕 누수, 긴급 보수비 800만 원, 매달 생활비 평균 200만 원. 단 3년 만에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현재 그는 읍내에서 3시간짜리 노인 일자리 공공 근로를 하며 생계를 유지 중입니다. 지방이라고 시골이라고 생활비가 절대 싸지 않습니다. 예상 밖의 유지비와 수리비, 난방비 등은 도시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례 3, 연금만 믿었던 67세 여성, 의료비 앞에 무너졌다. 전직 교사였던 박 선생님 여성, 67세는 공무원 연금 수령자로 매달 250만 원 가까이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정도면 부럽다 했지만 그녀에겐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1년 전 유방암 판정을 받고 치료에 들어갔는데 급여 비급여를 합쳐
1년에 1,200만 원 넘는 의료비가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서울의 대학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녀야 하다 보니 교통비와 숙박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매달 받는 연금으로 생활과 치료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딸 부부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연금이 있더라도 의료비 하나로 균형이 깨질 수 있는 게 은퇴 후 현실입니다. 결론, 은퇴 후 평범한 삶이란 생각보다 비쌉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사치 안 하고 조용히 살 거니까 큰 돈 필요 없어. 하지만 은퇴 후의 평범한 삶이란 단순히 밥 먹고 잠자는 삶이 아닙니다. 손자, 손녀에게 용돈 줄 여유, 아플 때 눈치 안 보고 병원 갈 수 있는 자금, 계절 따라 옷 한 벌 사 입을 수 있는 금전적 자유, 친구 만나 밥 한 끼,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게 평범한 삶 아닐까요? 현실적 기준으로 보면 매달 최소 250만 원, 25년 약 7.5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예비 의료비와 주택 유지비까지 고려하면 최소 10억 원 전후의 노후 자금이 있어야 중간은 간다고 볼 수 있죠. 전문가 팁 이렇게 준비하세요. 은퇴 전 생활비 가계부 작성. 현재 소비 패턴을 기록하고 은퇴 후 고정 지출이 얼마가 될지 미리 파악하세요. 연금 흐름 계획 세우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수익, 배당소득 등 실현 가능한 소득원을 조합하세요. 의료비 대비 비상자금 확보. 최소 35년치 생활비 외에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한 별도 예비 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평범하게만 살고 싶다는 말이 은퇴 후엔 가장 어려운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겐 은퇴가 자유지만 준비 없는 사람에겐 벼랑이 됩니다. 당신의 통장엔 평범한 삶을 지킬 수 있는 금액이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은퇴 후의 진짜 평범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이 금액 없으면 평범한 삶도 불가능합니다. 은퇴 자산의 현실적 기준과 필요한 준비 전략. 서로 은퇴 후의 평범한 삶은 과연 얼마나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니 지출도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고정 지출은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의료비, 주거 유지비, 자녀 지원 비용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범한 수준의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5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건강 문제,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하면 은퇴 후 2030년간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선 최소 610억 원의 자산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은퇴 후 필요 자산의 현실적 계산.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 규모는 다음 세 가지 요소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소비 지출 은퇴 후 생존기간. 예월 250만 원, 12개월, 25년 7억 5천만 원. 예상 의료비.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간 평균 의료비는 약 150만 원 300만 원 수준이며 중증 질환이 발생할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비상지출 및 주거 유지비. 주택 보수, 경조사, 자녀 및 손자녀 지원금 등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한 여유 자금 필요 최소 1억 원 이상 권장. 사례 분석. 1. 도시거주 은퇴 부부의 현실적 소비. 서울 63세 부부. 이 부부는 은퇴 후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 지출은 280만 원에 달했습니다. 관리비, 식비, 의료비, 보험료, 경조사비 등 필수 고정 지출은 생각 이상으로 컸으며 예비 자금 없이 은퇴했기에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2. 귀촌한 은퇴자의 자산 소진 사례. 경남 60세 귀촌자. 도심을 떠나 시골로 이주하면서 생활비가 낮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주택 수리비, 난방비, 농기계 구매 등으로 3년 만에 퇴직금 1억 원이 소진되었습니다. 현재는 지방 공공 근로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활 수준이 심각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3. 연금 수령자의 의료비 부담. 67세 전직 교사. 월 250만 원 수준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방암 치료로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자 생활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퇴 후에도 의료비 변수는 자산 계획에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결론 은퇴 후 중간 이상의 삶을 위한 기준선은 최소월 250만 원, 25년 약 7억 5천만 원. 예비 의료비 및 예측 불가 지출 1억여 원. 총 필요 자산 기준 8.5억 10억 원 수준. 이는 사치스러운 삶이 아닌 외식 몇 번, 손자 용돈, 아플 때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자산 기준입니다. 전문가 재현 현실적인 준비 전략. 사전 시뮬레이션 필수. 은퇴 전 최소 1년 이상 생활비, 고정 지출, 변수 지출을 정리하고 은퇴 후 지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다양한 수입원 확보.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현금 흐름을 조합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상자금 확보. 예상의료비, 장기요양비, 긴급 수리비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소 2년치 생활비 수준의 비상자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산의 현금성 확보. 은퇴 후에는 부동산이나 비유동 자산보다 현금화가 쉬운 유동성 높은 자산 구성이 중요합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고려한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단순히 일을 멈추는 시점이 아닌 준비된 자만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분기점입니다. 막연한 기대와 추상적인 계획만으로는 평범한 삶조차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명확한 기준, 정밀한 계산, 그리고 다각도의 준비를 통해 은퇴 후에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현직에선 서장이고 사장일지 몰라도 겸손은 필수입니다. 거만한 태도는 퇴직 후 큰 코 다치게 마련이죠. 인생 결국 별거 아닙니다. 겸손하게 살아야죠. 남는 것은 재산과 가족들과의 인간성, 육체적 건강입니다. 왕년은 잊어라. 은퇴 후 180도 달라진 내 인생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왕년의 말이야 하며 과거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은퇴 후의 삶에서 이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과거의 타이틀이나 지위가 현재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행복과 인생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대기업 부장,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직장인으로 오랜 시간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직함과 성과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안정감과 자부심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은퇴를 하고 나면 그 타이틀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해지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1. 은퇴 후의 공허함. 박 부장은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그에게는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곧 자부심이었죠.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받으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한 순간 박 부장은 한없이 공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채워줬던 대기업 부장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진 것이죠. 처음엔 주변 사람들에게 왕년에 내가 부장일 때 말이야 하며 과거를 회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무의미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박 부장은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게나마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례 2. 변화에 적응한 선배의 조언. 김 이사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서 늘 리더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이 막막했죠. 하지만 그를 깨우쳐 준 건 은퇴한 선배의 조언이었습니다. 이사님, 이제 왕년의 일은 그만두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시다. 김 이사는 이 조언을 듣고 과거의 성공을 떠올리는 대신 새로운 취미 목공에 빠져들게 되었고 지금은 그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례 3. 가족과의 진정한 소통을 배운 김 씨.
김 씨는 은퇴 후에도 가족들에게 왕년에 내가 이런 일을 했었지. 라며 과거의 영광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아내 역시 무심한 반응을 보였죠. 그제야 김 씨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자신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의 상황과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고 지금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왕년을 잊고 현재에 집중하라. 여러분, 과거의 타이틀은 지금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왕년을 되새기기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진정한 만족을 느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과는 이미 지나간 시간일 뿐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 아닐까요? 은퇴 후 왕년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퇴 이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중요한 변화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며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타이틀과 지위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곤 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타이틀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더 중요해지죠. 이 칼럼에서는 은퇴 후의 삶에서 왕년이라는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왕년의 무게가 왜 위험할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 하나가 왕년의 말이야 입니다. 과거의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과거의 영광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현재의 삶에서 느끼는 행복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쌓아온 경력이 우리 인생의 전부였다고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정체성 고착화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특정 역할이나 타이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대기업 부장으로 생각하게 되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은퇴 후 새로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 1. 과거의 명성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한 박 부장. 박 부장은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그에게는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곧 자부심이었죠. 그러나 은퇴한 뒤 그는 왕년에 내가 부장일 때 말이야 라는 말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점점 흥미를 잃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 부장은 과거를 잊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죠.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현재를 즐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 부장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사례 2.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김 이사. 김 이사는 대기업에서 25년 동안 근무한 뒤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김 이사는 과거의 지위에 익숙해져 있었고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선배가 이런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사님, 이제 왕년의 일은 그만두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시다. 이 말이 김 이사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결심했죠. 김 이사는 목공을 취미로 시작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이어가며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가족과의 진정한 소통을 배운 김 씨. 김 씨는 은퇴 후에도 가족들에게 자주 왕년에 내가 이런 일을 했었지 라며 과거의 자랑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아내 역시 무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과 감정, 고민을 나누며 소통하게 된 것이죠.
그는 과거를 자랑하는 대신 지금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3가지 마음가짐. 위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에도 우리는 왕년을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면 현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몇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기. 과거의 성취는 그 시점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 과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자신에게 집중하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정체성 찾기. 은퇴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행복을 우선하기. 과거의 타이틀과 성과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소통, 새로운 도전, 취미생활 등을 통해 현재의 행복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왕년은 잊고 현재를 살아가라. 여러분, 인생은 왕년의 타이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부장이었든 서장이었든 그건 과거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해 현재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왕년이라는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과 성취로 은퇴 후의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은퇴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출근해야 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도 하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억대 연봉을 받으며 힘든 시간들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은퇴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앞두고 희망찬 상상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현실을 맞닥뜨리면 그 자유가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관계와 활동,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까지 은퇴는 단지 일을 그만둔 상태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30년을 한 직장에서 일하며 억대 연봉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변화가 더욱 크게 다가오죠. 이번 글에서는 30년간 금융권에서 일하며 억대 연봉을 받았던 한 퇴직자의 후회를 중심으로 은퇴 후 가장 큰 후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후회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가 느낀 후회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고민들을 바탕으로 은퇴 후 삶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1. 은퇴 후 자유, 그 달콤함의 이면. 김모 씨는 30년 동안 금융권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50대 후반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9시까지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결국 그는 퇴직을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시계에 쫓길 필요도 없고 출퇴근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기쁨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줄어들었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외로움이 밀려오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회사에서 벗어나는 게 꿈이었는데 그 자유가 어느 순간 나를 점점 더 고립시키는 것 같았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내 삶이 많이 채워졌다는 걸 깨달았죠. 그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원했던 안정감이었나 봅니다. 2. 은퇴 후 경제적 불안감. 김 씨의 가장 큰 후회는 그가 은퇴 후 가장 먼저 겪었던 경제적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동안 매달 월급을 받는데 익숙했던 김 씨는 퇴직 후 어떻게든 이전처럼 돈을 벌고 싶었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은퇴 전에 꾸준히 재정적인 준비를 해놓았다고 해도 매월 일정한 수입이 없다 보니 처음에는 그 자금이 얼마 가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정적인 안정감을 갖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투자를 고민했지만 아무리 해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전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되돌리려는 마음이 강해졌고 차라리 계속 다녔으면이라는 후회가 깊어졌습니다. 그가 후회한 것은 단순히 수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느낀 안정감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불안정한 감정들이 그를 감싸기 시작한 것이었죠. 3. 삶의 의미와 존재감. 그가 두 번째로 후회한 점은 삶의 의미와 존재감이었어요. 금융권에서 일할 때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감이 명확했고 그것이 자신의 존재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가 느낀 건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허무함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와 같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부족했고 이는 그에게 큰 공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느꼈던 성취감이나 회사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누군지조차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무엇을 해야 행복할지 막막해졌습니다. 4. 은퇴 후 삶에 대한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가들은 은퇴 후 후회를 겪지 않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은퇴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연결망의 상실과 일상적인 변화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일상에서의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활동을 멈추면 그만큼 건강과 정신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도 퇴직 후 여유롭게 지내기 위해 처음에는 여행을 가거나 취미를 찾으려 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은퇴 후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참여, 자원봉사,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은퇴는 단지 일을 그만두는 것만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큰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와 안정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갈망하지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결국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 은퇴 후 후회를 최소화하는 4가지 핵심 전략. 1. 경제적 완충지대를 반드시 확보하라. 많은 분들이 은퇴 자금을 계산할 때 단순히 몇 년치 생활비, 예상 은퇴 기간으로만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예를 들어 통계청 2024 고령층 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10년 이내에 65% 이상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을 경험했습니다. 평균 지출액은 약 2,300만 원이었고 고액 치료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안전한 은퇴 자금의 기준은 단순 생활비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한 비상자금 35년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팁 생활비는 연금이자 수익 등 안정적 현금 흐름으로, 비상자금은 예적 금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리 관리하세요. 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계획을 세워라. 김 씨처럼 은퇴 후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건 매우 흔한 일입니다. 직장 네트워크는 은퇴와 동시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퇴 전에 직장 밖의 관계를 꾸준히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58세 은퇴자는 퇴직 3년 전부터 주말마다 독서 모임과 등산 동호회에 참여했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주 23회 모임에 나가며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활발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팁 최소 2개 이상의 정기 모임 취미 봉사 학습을 확보하세요. 일정이 생활의 뼈대 역할을 해줍니다. 3. 은퇴 후 역할을 미리 설계하라. 은퇴 후 공허감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나의 역할을 유지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맡았던 직무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경험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금융권에서 25년간 일한 한 여성은 은퇴 후 지역 신협의 재무 상담 봉사자로 활동합니다. 수입은 크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삶의 활력소가 됐다고 합니다. 팁 본업의 전문성을 살린 재능 기부, 파트타임 컨설팅, 멘토링 등을 고려해 보세요. 4. 은퇴 후에도 활동 수입원을 하나 만들어라.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월 생활비의 최소 2030%를 벌 수 있는 활동 수입원을 만들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을 지키면서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인사팀에서 일한 A씨는 은퇴 후 중소기업의 인사 자문을 맡아 월 8만 1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내 힘으로 벌어 쓰는 돈이 있다는 게 삶의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팁 은퇴 전부터 소득화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를 준비하세요. 온라인 강의, 프리랜스 프로젝트, 1인 컨설팅 등은 초기 비용이 적고 진입 장벽도 낮습니다. 6. 주의해야 할 함정 3가지. 나는 다 계획이 있다 착각. 계획은 있었지만 실행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여행 다니고 취미 배우고 하다가 6개월 안에 대부분 지루해집니다. 계획만 세우지 말고 은퇴 전 실제로 해보고 생활 패턴에 맞는지 점검하세요. 투자로 한 방에 해결하려는 마음. 퇴직금과 목돈을 단기 고수익 투자에 넣었다가 자산을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 2023년 금융감독원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직후 고위험 투자로 손실을 본 비율이 50대 후반에서 23%, 60대 초반에서 19%에 달했습니다. 건강을 뒷전으로 두는 생활.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 건강관리에 집중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지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퇴 후 5년 내 건강 악화로 활동이 제한되는 비율이 60대 초반 남성의 경우 27%에 달합니다. 7.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설계다. 김씨가 했던 차라리 회사를 더 다닐 거리라는 후회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에서 느꼈던 의미, 사회적 관계, 안정된 생활 패턴까지 한 번에 사라졌기 때문이죠.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경제적 완충지대, 사회적 연결망, 새로운 역할, 활동 수입원 이 4가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은퇴 후의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미리 설계하고 준비한 사람에게만 진짜 자유가 됩니다.